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혹시 영화 앤트맨이나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본 적이 있나요? 두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의 크기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커지거나 작아지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교과서를 준비하고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구성 단원을 배우고 있지요. 지난 시간까지 원소에 대한 물질관, 원소의 특징 4가지, 여러 가지 원소의 다양한 쓰임, 그리고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 불꽃 반응까지 배웠어요.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는데 금속 원소 중 일부 금속 원소만 고유한 불꽃색을 띠고 있어서 불꽃 반응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은 금속과 비금속 모두 구분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불꽃 반응에 대한 암기법도 알려줬었죠. 빨리 노나 보칼, 구청 근처에서 빨대는 스트로우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꽃 반응의 장점은 실험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적은 양만 있어도 실험이 가능하죠. 단점은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리튬과 스트론튬을 보세요. 둘 다 빨간색인데 엄밀히 말하면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과 질단 빨간색은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비슷한 불꽃색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니크롬선에 관찰하려는 원소를 올려놓고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그런 후 이 불꽃을 분광기라는 장치를 가지고 만원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분광기라는 장치는 나눌 분자와 빛광자로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나누어 분산시켜서 불꽃에 어떤 색깔들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분광기로 보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의 띠가 보여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방금처럼 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과 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 즉 햇빛 같은 백색광을 보면 나타나요. 백색광은 모든 색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빛이 나타나서 띠의 구분이 없습니다. 물감을 생각해 보세요. 물감은 모든 색깔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죠. 빛은 반대예요. 모든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백색광은 모든 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양 밑에 있는 원소들을 봐보세요. 이 원소들은 포함하고 있는 빛만 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 봐보세요.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마다 선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 X에 원소 A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이럴 때도 선 스펙트럼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물질 X에 원소 A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에 있는 모든 선들이 물질 X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뭔 소리야? 쉽죠? 지금부터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화합물 X가 있습니다. 화합물은 원소가 여러 개 합해진 물질입니다. 리튬은 원소죠. 리튬에 있는 모든 선이 화합물 X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리튬에 있는 모든 선들을 물질 X, 화합물 X 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겹치는 게 보입니다. 모든 선이 겹치기 때문에 화합물 X에는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스트론튬에 있는 모든 선들을 물질 X 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런데 화합물 X에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질 X에 하나라도 없는 선이 존재한다면 포함된 선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원소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트론튬은 화합물 X에 포함된 게 아닌 거죠. 자, 이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물질 X에 포함된 원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원소 A, B, C가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원소 A부터 선을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X에 원소 A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B는요, 딱 봐도 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부터 찾는 게 빨라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원소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소 B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소 C 확인해 봅시다. 일일이 다 확인하면 돼요.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포함. 자, 모든 선들이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원소 A와 원소 C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선 스펙트럼에 대해 배웠고 연습도 해봤으니까 이제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답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리튬과 스트론튬을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한 결과 어떻게 달랐는지 써보래요. 선의 개수랑 선의 위치가 달랐죠. 그러면 이렇게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긴요. 선 스펙트럼이었죠. 선의 위치와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소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적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예요.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 같은 백색광을 관찰한다 했죠. 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모든 색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원소가 포함하고 있는 색깔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죠. 자, 그 밑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고 했죠.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물질 X에 원소 A가 들어있니? 이것은 선 스펙트럼 선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니?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했었죠. 자,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원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교과서 20페이지를 펴세요. 원소와 원자 굉장히 헷갈리죠? 둘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알갱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2개 해볼게요. 첫 번째, 몇 가지 종류의 알갱이인가요? 두 번째, 몇 개의 알갱이인가요? 2개의 질문은 엄연히 다른 질문입니다. 몇 가지 종류예요? 수소, 산소, 질소 3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바로 원소 개념이에요. 알갱이의 종류를 뜻하죠. 그럼 몇 개의 알갱이인가요?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입니다. 이것은 원자의 개념입니다. 알갱이의 개수를 뜻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원소 개념의 물질관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원자 개념의 물질관을 배울 거예요. 개수와 관련이 있겠죠. 고대에는 원자에 대한 물질관이 2개로 나뉘었어요. 바로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쪼개면 알갱이, 즉 입자로 되어 있어 라고 입자설을 주장했죠. 그 모래알처럼 만든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모든 물질은 쪼개면 결국엔 사라져. 입자, 알갱이 따위는 없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바로 데모크리토스였어요. 근대에 와서는 이번엔 돌턴이 원자를 정의했습니다. 4가지를 정의했는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죠. 두 번째 내용은요. 원자의 종류가 같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크기랑 질량이 같을 거야. 그런데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걔네들은 원자의 크기도 질량도 다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저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종류로 변하지도 않아. 라는 내용이었어요.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연금술사 기억나시죠? 값이 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엔 실패를 했잖아요. 이 실패를 한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값싼 금속이 금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4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물 분자 있잖아요.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2였죠. 수소가 2배 더 많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처럼 산소와 수소가 1대 2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야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에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자는 쪼개집니다. 원자핵과 전자로요. 달리 말하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 자체의 질량의 대부분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매우 가볍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까지예요.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의 기준은 전자, 질량의 기준은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매우 작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빈 공간을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앤트맨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려 보세요. 이 원자들의 빈 공간을 다 좁히면 몸은 줄어들고 빈 공간을 넓혀주면 몸은 커지지 않을까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학적 사실을 통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과학은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과목이에요. 까면 깔수록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이 양파 같은 과목.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자의 중요한 특징은 중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성 상태라는 것은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1인 수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자가 한 개가 있네요.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하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됩니다. 중성 상태죠. 리튬을 봐볼게요. 플러스 3이네요. 플러스 3이면 몇이 돼야 0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이죠?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전자는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탄소와 산소도 있습니다. 각각 몇 개의 전자가 있어야 중성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몇 개예요? 탄소는 전자가 6개, 산소는 8개가 있어야 전하값이 0이 되면서 중성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소, 리튬, 탄소, 산소 모두 다르죠. 원자마다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니까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질량도 크기도 다릅니다. 교과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원자는 중성 상태라고 했어요. 전하값이 0이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전자 한 개당 전하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 플러스 2에 무엇을 해야 0이 되나요? 마이너스 2죠? 전자는 몇 개? 2개. 리튬은 플러스 3이니까 3개, 플러스 6, 마이너스 6, 6개, 플러스 7, 마이너스 7, 7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23페이지로 넘어와서 왼쪽에 있는 표를 보고 원자 모형을 직접 그려보세요. 가운데 원자핵을 다 그려주고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알맞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원자 모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볼 겁니다. 공통점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예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달랐고 전자의 개수도 달랐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은 뭐예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의 밑줄을 긋고 정리를 해볼 거예요. 21페이지를 펴세요. 화면과 같이 밑줄도 긋고 글자도 적으세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원자의 구조도 알아봤는데요. 원자의 구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자의 특징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자핵의 특징, 두 번째는 전자의 특징, 세 번째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거, 네 번째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밑줄 긋고 적으세요. 원자는 종류에 따라 크기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고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물과 에탄올을 각각 50ml씩 섞어줬습니다. 그럼 총 몇 ml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뭐라고 적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50 더하기 50은 100이니까 당연히 100ml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100보다 적습니다. 약 97ml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해 볼게요.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섞어주면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과제예요. 과제는 스스로 확인하기 19, 21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과학과제 게시판에 댓글 입력을 눌러서 제출하세요.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앤트맨이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작아지고 싶나요? 아니면 엄청 커지고 싶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엄청 커지고 싶어요. 엄청 커져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여행지로요. 여러분도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자의 구조를 잊지 마세요. 기승전 원자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